등비 수열의 합에서 원리합계에 대해서 마지막 강의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 수열의 합을 이용하는 활용 문제인데, 원리합계라는 건 우리가 뭔가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을 하지. 이 돈을 저축을 했을 때 이자를 줄 거야, 은행에서. 이 원금과 원금의 원자와 이자의 이자를 붙여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고 그 맡긴 돈을 찾을 때 은행에서 이자를 주죠. 그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원리합계가 이자를 주는 방법,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리와 복리. 그 다음에 적립금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적금인데, 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연초에 적립해서 지급하는 것과 연말에 적립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기수불, 기말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구분을 좀 해보자. 자, 일단 예금이 뭐냐? 보통 오늘 날짜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5월 1일? 오늘이 5월 1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6월 1일에 예금을 맡기면 내가 예금을 6월 1일에 100만 원을 맡길 거야. 그럼 이 100만 원 그대로 뒀다가 내년 6월 1일에 돈을 받는 거예요. 2022년 6월 1일에 돈을 맡기면 2023년 6월 1일에 맡겼던 돈 100만 원. 이게 원금이 되겠지? 여기에다가 적절한 이자를 합쳐서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예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돈을 한번 맡기면 그 돈 그대로 다시 1년 후에 돌려받는데 1년 동안에 지급되는 이자를 합쳐서 받는 거. 이걸 예금이라고 해. 자, 적금은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넣을 거예요, 계속. 6월 1일에 100만 원 넣었어. 그럼 또 7월 1일에 또 은행에다가 100만 원 주고 8월 1일에 또 100만 원 주고 해가지고 5월 1일 마지막 12번째가 되는 5월 1일에 100만 원을 또 준 다음에 이 모든 합친 금액을 6월 1일에 다시 받게 되는 거겠지? 이걸 적금이라고 그래. 자, 일단 예금과 적금 두 가지 구분됐습니까? 네, 그리고 단리와 복리는 우리가 이 원금들 100만 원 넣었어요. 자, 예금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원 넣었어요. 그럼 이 100만 원에 대해서 그냥 이자 한 번만 딱 주는 방법. 자, 단리 같은 경우에도 적금은 100만 원 넣고 그 다음 달에 100만 원 넣고 그 다음 달에 100만 원 넣었을 때 이 원금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야. 원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한다.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단리만 취급합니다. 거의 복리 상품은 거의 없어요. 왜? 복리가 더 좋기 때문에. 자, 복리는 내가 원금을 넣었는데 한 달이 지나면 요 한 달에 대한 이자가 붙겠지. 이걸 합쳐. 그래서 이걸 새로운 원금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 원금에다가 이자를 합친 금액의 이자를 다음 달에 또 지급해. 그러니까 금액이 조금 커졌겠지. 적더라도 조금은 커졌을 거야. 그리고 또 그 다음 달에는 이 합쳐진 금액에 또 이자를 지급하는 거. 이게 복리고, 원금은 그냥 단리는 처음에 네가 우리 은행에 맡긴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단리입니다. 예금과 적금, 단리와 복리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짓고요. 그럼 단리 지급 방법. 자, 선생님이 그냥 짧게 5달만, 우리 5개월만 1월 1일, 2월 1일, 3월, 4월, 5월 1일 하고 5월 31일에 돈을 찾는다. 이 5월 31일이 6월 1일이라고 보면 돼요. 한 달이 딱 채워져서 이때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금으로 만약에 A만 원, A1이라는 금을 1월 1일에 예금을 해요. 이때 이자율을 R이라고 하자. 이자율을 R이라고 하면 한 달이 지났어. 그럼 이 A1에 대해서 이자가 붙겠지. 이자가 얼마가 붙어? 이자는
A 곱하기 R, 이율이 R 퍼센트 R이기 때문에 AR만큼의 이자가 붙을 거야. 어디에? 원금에. 내 돈의 가치는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금이었죠. 이 원금에 대한 이자가 생겨가지고 이 둘이 합쳐져요. 그럼 이 금액은 A 곱하기 1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2월의 이자 원리 합계야. 근데 한 달이 또 지나가. 자, 요 금액이 3월이 뿅 되면 여기에다가 1 플러스 R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AR이 하나 더 더해줘. 이렇게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요걸 A로 묶었더니 1 플러스 2R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3월이고요. 4월 되면 또 여기에 원래 그 전까지 원리 합계가 2R이었는데 여기에 또 AR만큼이 또 더해져. 그래서 A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3R. 지금 몇 월까지 왔지 우리? 1월, 2월, 3월, 4월, 그럼 이제 5월. 5월이 되면 또 그 전달 4월의 원리 합계 A 곱하기 1 플러스 3R에다가 AR이 하나 합쳐져서 A 곱하기 1 플러스 4R이 되고, 이제 5월 말 또는 6월이 될 때 이제 우리가 이 돈을 찾게 되는 마지막, 우리가 이걸 만기라고 부르죠. 만기가 되면 또 그 전달에 있었던 A 곱하기 1 플러스 4R에다가 이자 AR만큼이 또 더해져서 A의 1 플러스 5R, 이 금액이 원리 합계가 되더라. 자, 처음에 내가 A1 예금이기 때문에 돈을 한 번만 은행에다 넣는 겁니다. 은행에다가 통장을 딱 만들어서 처음에 1월 1일에 입금 해가지고 A1 입금했어. 선생님 여기 통장처럼 표를 작성했죠? 자, 1월 1일 날짜에 A1을 입금했어요. 이거는 뭐 이자가 없겠지. 그래서 그냥 원리 합계 이때는 A1이 됩니다. 1월 1일 날짜예요. 2월 1일이 됐어요. 내가 새로 입금한 돈은 없지만 그 전달에 입금해 놓은 이 A1에 대한 이자가 붙는다라는 거야. 그게 AR만큼이 붙어요. 그래서 A의 1 플러스 R1이 됩니다. 이 첫 달에 A 플러스 1 플러스 R이 A1과 AR1이 더해진 거야. 이렇게 더해져서 A, 이렇게 된 거죠. A 곱하기 1 플러스 R. 그리고 이제 3월 1일이 돼. 그럼 또 그 전에 있던 원금에다가, 자, 이자는 AR1만큼 변하지 않는 거야, 이 이자가. 그래서 또 그 전에 달에 있던 원금과 이번 달에 새로 생긴 이자가 더해져서 A의 1 플러스 2R이 되고요. 또 4월 1일에는 이자 AR이 또 생겨서 A의 1 플러스 3R1. 5월 1일에 이자가 또 한 번 생겨서 A 곱하기 1 플러스 4R1. 자, 마지막 이제 5월 31일 또는 6월 1일이죠. 어쨌든 이렇게 지나갈 때 한 달이 꽉 찼다라고 보는 거야. 이때도 이자 AR1이 발생이 되면서 A의 1 플러스 5R1이라는 원리 합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방법이 달리로 예금을 한 방법이에요. 돈을 한번 딱 예금해 놓고 이 돈에 대한 원리 합계를 구한 거죠. 그래서 자, 요때 원금 A1 여기 있지. 이자율 R 여기 있지. 총 납입한 기간, 우리가 N년 또는 N월이라고 할 때 그 N값이 여기 곱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자도요, 월 이율이 있을 거고 년 이율이 있을 거야. 년 이율을 줄 때는 기간은 몇 년이야?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한다는 거야. 월 이율을 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뭐 몇 월까지 몇 개월 동안 지급할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보통 거의 매칭 시켜서 줍니다. 네, 그래서 달리를 지금 공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달리 공식은 A의 1 플러스 N번의 이자 R이 더해지더라.
원금 A1에다가 이자 R이 n번만큼만 그냥 원금에 이 1이 원금을 의미하잖아. 원금에 더해지더라. 이렇게 원리합계가 만들어져요. 자, 이 내용이 단리법으로 예금을 정립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단리법과 다르게 복리법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볼 건데, 이때도 예금이야. 지금 예금만 처음에 돈을 한번 딱 지급하고 끝나는 거지. 이건 어떻게 바뀌나 보자. 자, 첫 달에 A1 똑같이 A1을 넣었어.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달이 쭉 지나가면서 이자가 붙겠지. 똑같이 A의 1 플러스 R1이 됩니다. 원금 A에다가 이자 AR만큼 더해진 거,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 해서 만들어진 이게 두 번째 달의 원리합계죠. 그럼 여기에 이자가 한 번 또 생겨야 되는지, 3월이 지나 한 달이 또 지나가니까 이자가 또 한 번 생길 건데, 이때 뭘 원금으로 봐? 이 금액을 원금으로 보는 거야. 이자가 합쳐진 금액을. 이자가 합쳐진 금액 A 곱하기 1 플러스 R에다가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이거의 이자율 R만큼 곱해진 게, 자, 이게 지금 현재 3월 1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원금이죠. 원금. 왜? 2월까지의 원리합계거든. 원금과 이자가 합쳐진 금액. 이걸 원금으로 보고 이 원금에 대한 이자율 R이 곱해진 게 요게 이자가 돼. 그래서 이 두 개의 금액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묶어주면 A 곱하기 1 플러스 R로 묶어주면 괄호하고 1 플러스 R이 인수분해 되죠. 식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라고 정리가 돼. 자,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라고 정리가 돼요. 자, 이게 세 번째 달의 원리합계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4월 1일로 또 날짜가 한 달이 또 지나가게 되면 이 4월 1일 입장에서는 뭐가 원금이다? 자, 3월의 원리합계인 이 금액이 원금이다.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원금이다. 여기다가 이자율을 더할 거야. 그 전달 원금에 이자 R이 곱해진 거. 그래서 또 여기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을 인수분해 해주면, 묶어주면 괄호하고 1 플러스 R이 또 생기죠. 그러면서 두 식이 곱해지면서, 자, 4월에는 원리합계 금액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럼 5월 1일에는 자, 뭐가 바뀌는지 보이죠? 요 지수가 1 플러스 R의 지수가 바뀌죠?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4제곱이 되고요. 만기일인 5월 30일 또는 6월 1일 날짜에서 보면 이 금액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5제곱이 되더라. 네, 그래서 선생님이 또 통장처럼 표를 또 그렸는데, 자, 똑같이 1월 1일에 원금 A1을 딱 넣었어요. 그럼 이때는 뭐 이자가 붙을 거 없지. 그대로 원리합계는 A1이 되겠죠. 자, 2월 1일에 내가 원금을 새로 넣은 건 아니야. 여기에 대한 이 A1에 대한 이자가 하나 붙을 거야. AR1이 붙겠지. AR1이 붙어서 이때 원금은 A의 1 플러스 R1이 돼요. 자, 여기서 보세요. A1에 대한 이자가 AR1이 생겼어.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지금 2월 1일에 원리합계였는데 이걸 3월 1일에는 새로운 원금이라고 봤다는 거지. A의 1 플러스 R 이걸 원금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자율 R이 곱해진 게 3월 1일의 이자예요. 그리고 이 금액과 이 금액이 더해져서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는 게 원리합계야. 그럼 4월 1일에는 또 3월의 원리합계 금액에 대한 이자가 또 붙겠지. A의 1 플러스 R 제곱에 R1이 곱해져서 R만큼이 곱해져서 이때 원리합계는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되고, A 1 플러스 R의 세제곱에 또 R이 곱해져서 A의 1 플러스 R의 4제곱이 되고, A의 1 플러스 R의 4제곱에 R이 곱해져서 A의 1 플러스 R의
5제곱이 되어서 이 금액을 출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막 점점 더 많이 불어나겠지. 이게 달리와 복리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달리법 그리고 복리법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달리로 예금하는 경우 우리 교재 몇 페이지니? 189페이지죠. 원금을 A1 연 이율 R로 예금할 때 N년 후에, 자, 그래서 여기 기간이 년이기 때문에 이율도 연 이율이라고 줬습니다. A1을 입금했을 때 결론만 봐봐. N년이 지나가면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그냥 이자율 R이 이자가 N번 그냥 지급이 되었다 하고 끝나는 거야. 똑같은 이자가 매년 똑같은 이자가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이자가 붙었다. 근데 복리로 예금하는 경우에는 A의 1 플러스 R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예금이었어요. 예금. 근데 실제는 적립금, 적금이 나와요. 이 적립금, 우리가 보통 적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치? 적금. 내가 적금을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짜리 적금을 들어볼 거야. 이 적금은 1월 1일에 내가 A1을 타기 은행의 통장에다가 저축을 하면 2월 1일에도 A1을 저축을 해야 되고 3월 1일에도 A1을 저축을 하고 4월 1일에도 A1을 저축하고 5월 1일에도 A1을 저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5월 30일 또는 6월 1일에 이 모든 금액을 다 한꺼번에 착됐죠. 그러니까 내가 A1을 몇 번? 5번 넣게 되는 거야. 나누어서. 아까 예금은 한 번에 돈을 탁 넣고 끝나는 거였어. 근데 적금 또는 적립금은 매월 같은 금액을 계속 반복해서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게 되죠. 적립을 하게 돼요. 이게 적금이에요. 그럼 봐요. 이제 첫 번째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에 내가 실제로 A1을 은행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 그럼 이 A1에 대해서 이자가 붙겠지. 자, 요거 복리로 계산할 겁니다. 복리로. 그럼 우리 복리법 계산했으니까 이 금액은 A의 1 플러스 R1이 돼요. 그렇지? A의 1 플러스 R1이 돼. 그리고 이 금액에다가 내가 새로운 원금 A1을 또 은행에다 넣겠지. 요 두 개 구분됩니까? 요거는 1월에 넣은 금액이에요. 1월에 넣은 금액이 한 달이 지나면서 이자가 붙은 거고 2월 1일에 새로운 금액 A1을 또 통장에다 넣은 거야. 그리고 이제 한 달이 또 지나가. 한 달이 또 지나갔더니 3월 1일이 되니까 첫 번째 달에 넣은 이 금액은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서 복리로 이자 붙으니까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원이 돼. 그리고 내가 2월 1일에 새로 넣었던 금액, 이 돈도 한 달이 지나면서 이자가 하나 생겼겠지. 1 플러스 R원이 돼. 그리고 내가 3월 1일에 또 새로 A1을 은행에 또 넣어야 돼. 적금이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4월 1일 되면, 또 한 달이 지나 4월 1일이 되면 첫 번째 1월 달에 넣었던 금액의 이자가 한 번 더 발생이 돼서 세제곱이 되고 2월 달에 넣었던 돈도 이자가 한번 발생이 돼서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3월에 넣었던 원금 A1도 이제 이자가 한번 붙어서 A의 1 플러스 R1이 되겠죠. 그리고 나는 4월에 또 A1을 통장에다가 넣어야 돼. 네 번째 원금을 지금 넣었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달이 지나갔어요. 5월 1일이 되니까 1월에 넣었던 금액의 이자가 한 번 붙을 거고 2월에 넣었던 금액에 대한 이자가 또 한 번 붙을 거고 3월에 넣었던 금액의 이자가 한 번 또 붙을 거고 그리고 바로 지난달 4월에 넣었던 금액 A1에 대한 이자도 한 번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A1을 5월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넣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게 한 달이 이제 지나가면서 어디 쓸 데가 없나? 이 5월 1일에 넣었던 금액이 한 달이 꽉 차게 되면서 이자가 한번 붙겠지.
자, 요 이자가 붙는 걸 선생님이 여기다가 좀 적어 볼게요. a의 1 플러스 r의 5제곱 원이 됐죠. 자, 2월달은 까만색. 2월달에 넣었던 이자도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서 4제곱이 되고, 3월에 불입했던 금액에 대한 이자도 한 번 또 발생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자가 한 달치가 더 생기는 거야. 4월에 넣었던 금액 1 플러스 R원에 대한 이자도 한 번 발생이 되고요. 마지막 5월에 넣었던 이 금액도 이자가 한 번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액을 마지막에 한꺼번에 싹 찾아서 더하게 돼. 자, 요 식을 내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한번 써볼게. a의 1 플러스 r 더하기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 더하기 a의 1 플러스 r의 4제곱 더하기 4제곱이 여기 밖에 a의 1 플러스 r의 5제곱 여기까지 더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봤더니 이게 등비수열의 합 형태이더라. 첫 항이 이 금액 a의 1 플러스 r1이야. 그러니까 원금의 이자가 붙은 금액이죠. 이게 첫째 항이고요. 공비가 계속 1 플러스 r이 거듭 제곱되니까 이게 공비가 되고, 납입한 횟수 또는 기간 n은 5달 5가 되겠지. 자, 요걸로 이제 등비수열의 합 공식에다가 식을 만드는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공비 1 플러스 r 빼기 1분의, 자, 첫째 양이 a의 1 플러스 r1이 되고, 여기에 중괄호를 하고 공비 r 값의 횟수 5달 빼기 1이라고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a가 뭐였냐면 매월 불입하는 금액 원금이죠. 매월 지급하는 월 이자율, 그리고 총 납입하는 횟수.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다시 보면 첫째 항은 a가 아니라 a의 1 플러스 r 원리합계예요. 첫 번째 횟수에 대한 원리합계, 그리고 공비는 1 플러스 r이 되고 횟수는 총 납입하는 횟수가 됩니다. 이게 적립금의 원리합계예요. 자, 매년 초에 적립하는 경우에 대해 선생님이 본 겁니다. 여기도 보면 첫 번째 A1을 넣었어. 얘가 쭉 N년이 지나가서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되지. 두 번째 A 넣은 게 쭉, 세 번째 등등등 해서 마지막에 넣은 것까지 이자가 다 붙어서, 첫째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 공비가 1 플러스 R, 그리고 총 항의 일수가 N개인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게 기수불이에요. 이게 기수불인데, 기수불과 기말불의 차이점이 뭐냐면, 연초에 지급을 했어. 그래서 N년 동안 지급을 할 거래. 그럼 내가 1년, 2년, 3년, 그리고 마지막에 N년 초까지도 돈을 넣어요. 근데 그 돈을 한 횟수가 지난 다음에 찾는 거야. 그러니까 연이라고 치면 1년 후에, 월이라고 치면 한 달 후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넣은 돈에 대해서도 이자가 생겨요. 이게 첫째 항이야. 근데 기말불은, 자, 아까 이걸로 돌아가서 기말불은 뭐냐면, 내가 날짜만 1월 1일을 1월 31일로 바꾸고, 2월 1일을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5월 31일이라고 딱 바꾸면, 자, 기말불, 그러니까 내가 매월 말일에 돈을 넣어. A1을 넣었어. 5월 30일에 넣었어. 그리고 그날 돈을 찾는 거야. 그럼 5월 30일에 넣었으니까 우리가 5달이라고 쳐서 보게 되지만, 5달이긴 하지만 1월부터 5월까지가 5달처럼 보이지만 1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밖에 안 지나갔어요. 횟수는. 그렇죠? 횟수는 네 번밖에 안 지나갔고 이 돈을 그대로 찾게 되는 거야. 역시 여전히 항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뭐 다섯 번 넣었어. 그럼 횟수는 5인데 첫째 항이 A가 돼요. 그냥 A1. 그냥 첫째 항이 A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수불에서는 첫째 항을 A의 1 플러스 R을 첫째 항이라고 봤다면, 기말불은 똑같이
공비는 1 플러스 R이에요. 근데 여기서 첫째 항은 그냥 A1이야. 그리고 1 플러스 R의 5제곱 마이너스 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첫째 항만 달라집니다. 이 첫째 항 값이. 자, 이게 기말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 맨 마지막에 딱 돈을 넣고 나서 바로 찾는 거. 맨 마지막에 돈을 넣고 그때 바로 돈을 찾아. 그럼 마지막에 넣은 돈에 대한 이자가 안 붙어. 이게 기말불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 가볼게요. 빨리 한번 가볼게요. 자, 연이율 10%, 1년마다 복리로 5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하려고 한다. 적립시기가 다음 같을 때 10년 말에 적립금의 원리학기를. 자, 매년 초에 적립, 매년 말에 적립. 이게 기수불이고 이게 기말불이죠. 마지막 돈은 이자가 안 붙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넣은 돈에 대해서도 이자가 붙어요. 자, 그러면 연이율 10%라고 했으니까 R, 우리가 보통 공비라고 하는 건 10%, 10분의 1 또는 0.1이 되겠지. 소수를 많이 쓸 겁니다. 그 다음에 1년마다 복리로 50만 원씩 처음에 넣게 되는 원금 A가 50만 원이네요. 10년 동안 적립해요. 납입하는 횟수가 10번이에요. 그럼 여기서 매년 초에 적립하는 기수불에 대해서는 첫 항을 뭐라고 봐라? A 곱하기 1 플러스 R이라고 봐라. 자, A 곱하기 1 플러스 R이라고 봐라. 그래서 5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R. R이 0.1이었으니까 1 플러스 0.1이라고 봐라. 공비가 뭐라고 봐라? 공비를 1 플러스 R이라고 봐라. 1 플러스 R. 그래서 공비는 1 더하기 0.1이라고 봐라. 납입한 횟수는 총 몇 번? 네, N이 10년 동안이니까 N은 10이죠. 자, 이걸 가지고 등비 수열의 합을 만들면 돼요. 공비 1 플러스 0.1, 1.1이지? 1.1 빼기 1분의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첫째 항 5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다가 1 플러스 0.1이네요. 1.1이죠. 1 플러스 0.1에 10년 빼기 1. 자, 요거 계산해주면 돼요. 아유, 힘들어라. 자, 1.1, 이것도 1.1, 여기도 1.1, 이렇게 있지? 그럼 분모는 1.1에서 1 빼니까 0.1분의 50만원 곱하기 1.1 중괄호 하고 1.1의 10제곱인데 문제에서 1.1의 10제곱을 2.6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2.6 빼기 1 이렇게 바뀌겠죠? 2.6 빼기 1 계산 1.6 그리고 분모의 1.1 분자와 분모의 전부 다 소수 한 자릿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분모에다가 10 분자에다가 10을 한번 곱해서 이거를 정수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 1분의 50만원 곱하기 11 곱하기 1.6이 되겠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빠르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면 880만원 880만원 하고 나올 거래. 880만 땡땡 해서 880만원이 나옵니다. 근데 같은 문제를 기말불로 풀게 되면 자, 첫 항이 뭐라고? 그냥 50만원. 공비는 똑같아요. 1.1 1 플러스 0.1이니까 1.1로 횟수도 그냥 N은 10 똑같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1.1 빼기 1분의 50만원 곱하기 1.1의 10제곱 마이너스 1 그럼 1.1의 10제곱이 2.6이니까 0.1분의 50만원 곱하기 1.6 자, 2.6 빼기 1이어서 1.6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국에 이거는 50만원에다가
16을 곱하는 거랑 같아요. 그렇죠? 부모 문제에 똑같이 10을 한 번씩 곱해줘서 정수로 만들면 50만 원 곱하기 16이 돼가지고 금액이 얼마야? 800만 원이 돼요. 자, 벌써 눈에 딱 띄죠? 예. 달리로 계산했을 때는 800만 원이 되고 복리로 계산했을 때는 88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우리한테는 좋은 거야? 복리가 좋은 거야. 근데 은행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나는 이번 달에 선생님 어느 저축은행 이금융권에 이렇게 알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리로 또 적금을 넣긴 했는데 자 이렇게 달리와 복리가 금액 차이가 큽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